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박정희는 지금 이 시대에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정치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재는 했으되 이 독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말하자면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왕조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손바닥 뒤집듯이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 절대로 민주주의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서서히 그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6.25나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이런 일제 침략, 6.25라는 정말 안타까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갈아엎어졌어요.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의 초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깔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전혀 모르는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토대를 깔아놨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놨죠. 그 공산주의가 판을 치던 그 전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부국강병하게 만든 그런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문구들을, 어록들을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서 이 박정희가 했던 말을 통해서 이분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 다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면 그 대가와 보상이 있다. 이런 것을 믿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그 시대를 창조한 국민들의 정신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확대한 것이 즉 우리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나를 확대한 대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내가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 이런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내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거다. 나와 국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되면 국가도 잘못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수십 년 전, 1970년에 이것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이런 사람들도 딱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멘트로 구상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문구들은, 이제부터 나오는 문구들은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금시 국민을 호강시켜 줄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루 잘 먹고 가을에 굶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지금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처럼 말을 했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2년이 지났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인식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다 잘 될 것처럼, 어린애처럼, 중이병 걸린 환자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모든 정책은 세금을 쓰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세금을 쓰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모든 경제 정책은 세금 퍼붓기 정책이었어요. 그야말로 이겁니다. 세금을 퍼부어서 아주 잠깐 잘 살고 하루 잘 먹고, 세금을 퍼부어서 세금이 바닥나기 전까지 우리가 국채를 열심히 발행해서 미래의 빚을 끌어다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쓰고, 그 이후에는 난 몰라. 그 이후에는 굶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이명박 때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빚을 내서 오늘날 다 쓰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두고 보시오.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5.18이 가져왔다고 5.18 관련된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5.18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군부정부였어요.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만든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예요.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90%를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얘기예요. 먹고 살만해져야,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자립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된다. 경제가 해결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온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시위나 집회 이런 걸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어떤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게 될 때 그 나라에 민주화가 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 왜곡된 자유, 과잉된 자유를 방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구분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언론의 자유, 오케이. 언론은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나 왜곡을 시키거나 거짓을 전해서는 안 돼. 오늘날 우리 언론인들이 이 문구를 꼭 가슴에 새기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 거짓말을 할 자유, 거짓 선동할 자유, 지금 정부를 무조건 옹호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건 거짓말일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관이에요. 북한 위정자들이 우리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와 핏줄이 같다.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떠받들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얘기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은 공산당이다. 김정은은 독재자다. 지금 이 21세기의 가장 최악의 독재자가 김정은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켜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두 개 다 없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자국의 힘으로 지킬 생각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은 북한에 잘 보여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져서 감히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국들한테 잘 보여서 빌붙어서 야 때리지 마. 우리 때리지 마. 내가 돈 줄게. 우리 때리지 마. 무슨 깡패한테 조공받칩니까? 지금 그런 안보관을 매우 위험한 안보관을 보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이 결정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경제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는 그냥 인식이 아예 없어요. 경제에 대한 것은 아예 지역이 빵이다 라고 봅니다. 경제는 결과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세요. 모든 것이 역대 최악이에요. 취업도 안 돼, 창업도 안 돼, 자영업자들도 다 망해. 모든 경제 지표는 놀랍게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부터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집권하자마자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죠. 그래프 좀 보세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프를 좀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부터 급격히 꺾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 본인이 집권하자마자부터 우리나라 모든 경제 지표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무책임하고 그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정부다 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록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록을 보건대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관도 확실했고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에 민주주의가 오는지도 정확히 알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은 없다.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야말로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할 때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을 확고하게 했고 그야말로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력이 올라갔고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십 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말장난하는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 놀아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본인이 한 말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말의 성찬, 말장난만 하는 문재인은 이제 그만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을 맡게 양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는 제2의 박정희를 대한민국은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